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작업을 할 때,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작업을 할 때, 실제로 내가 작업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타임라인 패널에서 설정한 내용들을 미리 보게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컴포지션 패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지션 패널은 컴포지션을 미리 보기 하거나 또는 콘텐츠를 수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패널입니다. 컴포지션 패널은 컴포지션 프레임하고 임시 보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컴포지션 패널을 보면 안에 이렇게 새카맣게 되어져 있는 영역이 있고 이 바깥쪽으로 회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 안쪽이 컴포지션 프레임이 됩니다.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컴포지션 프레임 영역은 실제로 나중에 동영상으로 만들었을 때 동영상이 재생이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 푸티지를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뭐 벡터 그래픽이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했을 때 요 밖에와 안쪽에 임시보드 영역과 안쪽에 이렇게 걸쳐져 있으면 요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만 실제 영상에 나오는 거고 바깥쪽에 있는 부분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개체를 추가했을 때 개체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된다거나 이런 어떤 움직임을 표현을 할 때, 효과를 표현을 할 때 개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 테두리만으로 표시하는 개체가 표시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작업이 가능한 공간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요걸 이제 컴포지션 패널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져 있고 컴포지션 패널의 아래쪽에 보면 여러 개의 도구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그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거라든지 색상이라든지 미리 보기 할 때 재생하는 해상도라든지 또 타임라인 패널로 이동하는 거라든지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에 몇 개의 카메라를 몇 개를 사용해서 볼 것인지 등등에 대한 도구들을 설정할 수 있는 도구들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도구들은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확인을 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포지션 패널은 컴포지션 프레임 안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윤곽선으로만 표시가 된다고 얘기했었지 아까. 그러니까 임시 보드 영역에 보면 영역으로 가보면 임시 보드 영역에서는 개체가 내가 이미지를 삽입하더라도 이미지가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레이아웃, 윤곽선으로만 표시가 됩니다. 컴포지션 프레임 안에서만 개체가 표시가 되는 거고요. 또 프레임 안에서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컴포지션 프레임 안의 영역만 미리 보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종 출력용으로 렌더링이 되어지는 거고요. 렌더링이라는 건 내가 작업한 내용들, 뭐 타임라인 패널에서 작업을 했던 내용들이든 적용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돼서 나중에 동영상으로 출력이 되도록 하는 과정을 렌더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컴포지션은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컴포지션 안에 다른 컴포지션들을 배치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컴포지션 탐색기나 또는 컴포지션 흐름도를 이용하면 어떤 컴포지션이 어떤 컴포지션에 중첩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는지를 관계도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컴포지션 패널에는 여러 가지의 도구들이 표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알아두면 제일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가 요 타임라인 패널 아이콘입니다. 지금 보면 타임라인 패널의 모양하고 조금 비슷하죠, 위쪽에.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 타임라인 패널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타임라인 패널이 열리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화면에는 프로젝트 패널과 타임라인 패널과 컴포지션 패널은 같이 포함하고 있잖아요. 내가 컴포지션 패널에서 타임라인 패널에 작업을 하고자 할 때, 내가 지금 컴포지션 패널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타임라인 패널에서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타임라인 패널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선택해도 되지만 요 타임라인 패널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타임라인 패널이 활성화가 되어지는 거고,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컴포지션 흐름도 어떤 컴포지션이 어떤 그러니까 푸티지를 포함하고 있고 어떤 컴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는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컴포지션 흐름도를 표시해주는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포지션 흐름도를 클릭하면 이 타임라인 패널 위에 표시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타임라인 패널 아이콘은 타임라인 패널을 활성화시켜주는 거고, 컴포지션 흐름도의 패널을 활성화시켜주는 아이콘이 되겠고요. 타임라인 패널과 컴포지션 패널 사이에 이 도구를 이용하거나 마우스를 직접 클릭해서 활성화시켜줘도 되지만, 백슬래시 키를 이용하면 컴포지션 패널과 타임라인 패널을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뭐 단축키를 외워서 쓰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대부분의 작업들이 컴포지션 패널과 타임라인 패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개의 패널 사이를 전환할 때 백슬래시 키를 사용을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전환하는 거는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타임라인 패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컴포지션을 설명을 할 때 컴포지션마다 자체의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자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타임라인 패널은 컴포지션을 열 때마다 보여요. 자,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여기 이제 컴포지션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해봤었던 내용들이 들어있지요. 예. 여기에 보면 메인 컴포지션이 있고 지금 단색 2, 단색 3이라는 컴포지션이 있어요. 컴포지션을 내가 메인 테스트라는 컴포지션을 클릭해서 보면 타임라인이 있죠. 지금 시간이 10초로 설정이 되어져 있고, 단색 2라는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해서 보면 단색 2라는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해서 보면 단색 2도 똑같이 메인 테스트처럼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단색 3도 똑같이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컴포지션은 각각 타임라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을 사용해서는 레이어에 앞에 강의에서 푸티지, 그러니까 동영상이 됐건 오디오가 됐건 이미지가 됐건 이런 푸티지들이 각각의 레이어로 컴포지션에 삽입이 된다고 얘기했었죠. 레이어에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주거나 레이어를 시간 단위로 정렬해 주거나 또 레이어의 모드, 레이어들이 여러 개 겹치면 위에 있는 레이어가 앞에 보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레이어들이 안 보여지게 되는데, 밑에 있는 레이어랑 겹쳤을 때, 하나 이상의 레이어가 겹쳐졌을 때 어떻게 보여지도록 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게 혼합 모드예요. 이런 작업들이 타임라인 패널에서 가능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는 아무래도 여러 개의 레이어가 쌓여지게 되는데 아래쪽의 레이어가 가장 먼저 렌더링이 됩니다. 요게 타임라인 패널이고요. 타임라인 패널에도 여러 개의 도구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도구들을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임라인 패널에 보면 내가 나중에 만드는 레이어, 나중에 삽입한 레이어가 위쪽에 놓여요. 위쪽에 놓여 있는 게 맨 앞에 보여요. 화면에 우리가 동영상으로 출력을 했을 때 맨 앞에 보이게 되는 거고요. 이 레이어의 순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타임라인 패널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도구들이나 요소들을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앞으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널 중에 하나가 바로 타임라인 패널이기 때문에, 자, 타임라인 패널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고요. 제가 설명을 위해서
텍스트 레이어와 단색 레이어를 현재 삽입을 시켜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지만 두 개의 레이어를 삽입을 시켜놨고, 이 두 개의 레이어는 메인 컴프라는 컴포지션에 삽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요게 컴포지션의 현재 시간을 나타냅니다. 앞에서 잠깐 우리 컴포지션 설정할 때 컴포지션 설정의 설정 시간, 지속 시간이랑 현재 시간을, 시작 시간을 설정할 때 요런 단위 봤었죠? 앞에 있는 게 시, 두 자리가 분, 세 자리가 초, 뒤에 있는 게 프레임이 됩니다. 29.97 프레임이 1초이기 때문에 29.97 프레임을 넘어가면 자동으로 초가 되는 거고요. 59초가 넘어가면 1분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보통 이게 지원하고 있는 그래픽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드웨어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대 3시간 정도까지는 포함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요. 요 파란색이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위치입니다. 현재 시간의 위치. 지금은 0이니까 맨 앞쪽에 가 있죠. 요거를 현재 시간 표시기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얘를 막대로 이동해서 움직여주면 얘가 바뀌어요. 그래서 전체 시간 중에 어느 위치, 어느 시간의 시점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표시해 주는 게 현재 시간 표시기가 되겠고, 요게 레이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레이어가 보여지도록 할 것인지, 감출 것인지, 레이어를 잠글 것인지, 레이어의 색상은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레이어의 색상은 레이어의 종류에 따라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바꾸셔도 돼요. 뭐 색상, 그 다음에 이름, 레이어의 이름, 그 다음에 뭐 작업하는 이제 도구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뭐 효과가 적용이 됐느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3D 레이어로 변환이 됐느냐 이런 것들이고, 레이어와 레이어를 연결시킬 수도 있는데 그 레이어가 연결되어져 있는 연결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위에 있는 레이어가 있고 밑에 있는 레이어가 있겠죠. 이걸 상위 레이어, 하위 레이어라고 얘기하는데, 이 레이어가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설정할 수 있고, 그 내용들을 위쪽에 있는 도구들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픽 편집기를 이용해서 속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편집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나씩 우리가 나중에 쓸 때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요것들은 아까 레이어라고 얘기했죠? 텍스트 레이어, 단색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앞에 아이콘들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걸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위쪽에 있는 요 시간이 여러분이 컴포지션 설정에서 설정했던 지속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경할 때는 10초로 했는데 기본값이 30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처럼 0에서부터 30s, 30초까지 시간 눈금자가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몇 초에 어떤 레이어가 표시가 되고 어떤 효과가 적용이 되고 하는 것들을 이 시간 눈금자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 시간 눈금자는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확대하게 되면 그 프레임 단위까지 상세하게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 빨간 줄은 레이어의 지속 시간입니다. 즉 레이어가 실제 동영상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화면에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두 개의 레이어 모두 0초에서 30초까지 다 보이는 거고요. 내가 0초에서 5초까지는 텍스트가 보이고 5초에서부터 10초까지는 단색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레이어가 보여지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처럼 레이어가 보여지는, 나타나는 시간을 표시해주는 막대가 이 레이어의 지속시간 표시줄이 되겠고, 오른쪽에 보면 요런 아이콘이 있는데 이게 컴포지션 패널이에요. 얘를 누르면 컴포지션 패널로 그러니까 창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컴포지션 패널이 활성화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백슬래시 키를 이용해서 이동해도 되고요. 패널을 간에 이동해도 되고 컴포지션 패널을 이동해도 됩니다. 지금은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마우스로 클릭해서 그냥 패널을 이동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단축키를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내가 마우스로 클릭하지 않고 백슬래시 키를 이용하거나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타임라인 패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간단하게 우리가 같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첫 번째 실습을 할 텐데, 이 실습물은 여러분이 저장을 해서 제출을 할 거기 때문에 잘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컴포지션을 하나 새로 만들 거고요. 컴포지션의 이름은 메인을 앞에 붙여주고, 첫 번째니까 영문 이름, 자기신의 영문 이름을 붙여서 더하기는 빼고 쓰시면 됩니다. 특수문장 이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인 홍길순과 같이 이렇게 컴포지션의 이름을 설정할 거고요. 컴포지션의 크기는 폭과 너비가 같은 말이죠. 잠시만요. 폭은 600, 높이는 480으로 컴포지션의 크기를 설정할 거고, 지속시간은 10초로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속시간 설정할 때는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하죠. 일단 여러분 작업되어져 있는 화면에서 컴포지션이 있다면 새로 프로젝트를 하나 열어서 작업을 할게요. 이거 삭제하고 해도 되는데, 새로 하나 만들어서, 자, 파일 메뉴에 새로 만들기, 새 프로젝트 눌러서 얘는 저장 안 할게요. 새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 그리고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 거예요. 새 컴포지션, 지금은 컴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새 컴포지션 눌러도 되고, 컴포지션 메뉴에 새 컴포지션 눌러도 됩니다. 컴포지션 눌러주고, 컴포지션의 이름은 자기 이름 쓰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써주시고, 자, 이렇게 이름 써주고요. 그리고 사전 설정이라는 건 일단 지금은 건드리지 마시고, 폭은 600, 높이는 480. 만약에 폭을 저장했을 때 높이가 바뀌고, 높이를 설정하면 폭이 바뀌면 종횡비 잠금을 해제시켜 주라 그랬죠? 예. 초당 프레임 속도는 우리 계산하기 쉽게 29.97이 정답인데, 계산하기 쉽게 1초에 30프레임을 계산하기 쉽도록 30으로 설정할게요. 그리고 지속시간은 10으로 주고, 배경색은 검정으로 줍니다. 검정으로 주면 실제로 나중에 동영상이 출력이 됐을 때 배경이 검정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작업할 때 컴포지션의 색상이 검정이고요. 실제 배경은 투명하게 처리가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예, 확인 버튼 눌러서 보면 메인 컴포지션이 하나 만들어졌을 겁니다. 됐죠? 예, 여기까지. 프로젝트 일단 저장합니다. 파일 메뉴에 저장 눌러서 저장해 주세요. 예, 뭐 문서에다 저장을 하던, 자기가 저장하는 공간에다가 저장해 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른 이름 저장 화면이 이렇게 표시가 되면, 여기에다 문서에다 저장하든 바탕화면에 저장하든 자기가 저장하고 싶은 곳에다가 저장을 해주는데요. 자기 이름, 영문 이름 씁니다. 됐죠? 괄호 열고, 똑같이 항상 이렇게 해주세요. 제출 일자 2020.03. 오늘이
녹화하는 날이 18일입니다. 18일. 제출하는 날. 그러니까 문서를 작성하는 날짜가 뒤에 괄호 안에 꼭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창을 보면, 자, 띄워볼게요. 문서 창을 보면, 자, 보십시다. 문서 창을 보면 이렇게 내가 만든 문서가 표시가 될 거예요. 표시가 되죠? 이 파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디에요? 이 클래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첫 번째 주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